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1학기 지역사회복지론을 맡은 정신석 교수입니다.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보이지 않는 적과 잘 싸워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기를 원합니다. 대면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나마 여러분 교과 내용을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그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이 가볍게 스마트폰으로 이것을 쉬는 시간에 또는 주어진 그 시간에 여러분이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여러분이 다 여기서 소화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이고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지역사회는 무엇인가? 또 지역사회복지는 무엇인가? 제1강에서 다루는 내용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지역사회와 지역사회복지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또 지역사회복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만, 그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교과서나 제가 탑재한 카페에 있는 자료를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지역사회의 이제 이해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지역사회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어원을 찾아보면 최초의 학자가 이야기했던 그 지역사회 개념을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는 라틴어 콤무니스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콤은 함께 또는 무누스는 봉사. 그래서 함께와 봉사가 결합되어서 이렇게 함께 친목 관계가 형성된, 그러니까 같은 뜻과 같은 어떤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서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공동체나 집단을 가리켜서 지역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역사회 개념은 많은 혼란이 있겠죠. 왜냐하면 문화권마다 또 시대와 또 그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지역사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과거에 생각하는 지역사회 개념보다는 현대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지역사회는 그 의미와 또는 그 어떤 범위와 또 그것이 지닌 분명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것은 우선 지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구역상의 지역사회도 있겠죠. 경기도와 서울 이렇게. 그러면 경기도와 서울인데 경기도와 서울이 그 사이에 아주 묘한 그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어떤 생활권을 같이 하고 분명히 이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 골목길을 사이로, 골목길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서울, 왼쪽은 경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소는 경기도, 미용실은 서울, 행정구역상 분명히 그 지역사회가 구별이 되는 거죠. 하지만 같은 생활권, 같은 근린생활을 유지하는 생활 공동체로서의 그 지역사회는 서울과 경기도가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생활을 중심으로 유지되는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또 이런 대표적인 지역사회는 대단위 아파트, 여기도 이제 하나의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있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노숙인들이 거주하는, 노숙인들이 생활하는 공원, 이것도 노숙인들의 사회가 형성되어 있겠죠. 다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지역사회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는 지역사회가 있는데, 기능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 법적으로 분명하게 규명된 지역사회가 있죠. 그것은 학교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있죠. 공동체로서 지역사회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지역사회 복지론을 수강하는 여러분과 저, 특별한 어떤 기능으로 모인 집단이죠. 이것도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사회는 어떤 표방하는 목표가 있고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누고 서로 협조하고 이루어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사회가 발전하느냐, 정체되느냐, 퇴보하느냐,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사회의 개념을 이해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리적인 또 생활, 행정적, 또 기능적 이런 크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이 지역사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또 하나의 그 낱말이 있는데 커뮤니티입니다. 공동체라고도 번역이 되죠. 또 지역사회로도 번역이 됩니다. 또는 의사소통, 소통 이렇게 되는 거죠.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이렇게 함께 생활을 공유하는 그런 집단, 공동체를 지역사회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개념의 변화, 변천 과정 이런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와 제 강의안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보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모든 것을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핵심적인 그 내용,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길잡이 역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역사회 특성에서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기능적인 측면과 어떤 지역사회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은 생산, 분배, 소비, 또 사회화. 여러분 사회화라는 것이 있는데 사회화는 자기가 출생한 그 공동체로부터 그 사회로부터 태어난 직후부터 무한한 도움과 지원과 보살핌과 관심을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한 뒤에는 자기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대상,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개인과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이죠. 그러면 사회화는 출생과 동시에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영향을 받고 성장하죠. 그리고 양육과 또 어떤 보살핌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되죠. 그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그 사회 구성으로서 자질을 갖추게 되죠. 거기에는 많은 그 사상이나 문화 속에 담겨진 언어나 또 관습, 뭐 예절, 또 음식 같은 거, 음식에 대한 어떤 기호도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내면화시키고 체계화되어서 한 사람의 이론으로 성장합니다. 이것을 사회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이론으로서 성장해 가는 그 과정을 사회의 과정이라고 말하죠.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지역사회도 그 지역사회가 바라는 사람으로서 적합한 인물로서 적응해 가고 개선해 가고 노력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사회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사람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조직 안에서 어떤 바람직한 어떤 계획이나 설계를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계획하고 또 계획된 그것을 목표로 삼고 모든 구성원들이 협력하고 협동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이것이 또 크게는 사회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용어가 있는데 재사회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을 위반해서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국민으로서 자질을 박탈을 당할 수가 있죠. 이제 범법을 행하게 되면 이제 구속이 되죠. 그래서 어떤 형무소에 가서
일정 기간을 복무하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사회에 나오기 이전에 사회화가 이루어지는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어떤 그 구금시켜서 사회 구성으로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기능, 그걸 교정이라고 그래요. 교정 기능이죠. 그래서 사람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과정을 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제4회화 과정이죠. 또 예를 들면 이제 너무 가난하거나 신체적으로 너무 약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없을 때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떤 휴양소나 어떤 그 휴양원 같은 걸 두어서 과거에는 기도원이나 그런 어떤 그 요양원 같은 그 형태의 초기 형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무료로 밥은 주되 재원은 주되 거기에서 일을 해야만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 제4회화 기능을 했던 그런 곳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4회화 기능, 사회화 기능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사회 통제, 통제는 그 지역사회가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개인의 어떤 자유를 일정 부분에서 통제하죠. 그래서 이러한 통제 기능이 있고 또 통합의 기능, 사회 통합의 기능, 상부상조의 기능, 또 방어의 기능, 의사소통의 기능. 그래서 한 지역사회는 이런 7가지의 다양한 형태의 그런 기능들을 공유하고 진행되어져 있고 그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가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또 발전이 계속 증진되고 또 그 공동체가 원하는 대로 그 방향이 제시되고 그 방향을 따라서 서로 순응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지역사회를 위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 유형에서는 지역사회의 유형에서는 이제 인구 크기에 따라서 분류하는 이제 그런 유형이 있죠. 이제 촌락이냐, 농촌의 이제 촌이냐, 또 이제 시냐, 도시냐, 거대 도시냐 이렇게 그 유형으로 구별하죠. 여기에는 이제 서울특별시 이렇게 있죠. 광역시 이렇게 구분하듯이 또 이제 도로 또 나누죠. 광역시 도. 그 다음에 도 안에나 광역시 안에 또 시가 있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각 구가 있죠. 이처럼 이제 단위별로 구분할 수 있는 인구 크기와 그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는 그런 그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경제 기반을 둔 그런 분류가 있죠. 경제 유형은 뭐가 있습니까? 광산촌, 이제 그 탄광 같은 그런 광산촌이 있고 어촌이 있고 또 저 산은 산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거죠. 행정구역과 관련돼서 이야기했던 그런 그 도시를 이야기했을 때 그게 행정적인 구분이죠. 광역시, 특별시, 도시, 군, 구, 읍, 면, 동 이렇게 구분하는 거. 행정적인 단위에서도 우리가 지역사회 유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인구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분류되는데 이건 좀 특별하죠. 저소득층, 또 외국인이 거주하는 그 차이나타운 뭐 이런 말이 있죠.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또 이제 그 장애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요양원 그러면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혼자 스스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요양원에서 케어 도움을 받으면서 요양보호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공간. 이제 그런 그 특수한 인구 계층 그들을 통해서 분류되는 그런 유형의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과 유형과 특성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지역사회 복지는 뭐냐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는 이렇게 개념이 뭐고
특성이 뭐고 유형이 뭔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두 번째는 지역사회 복지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지역사회가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지역사회의 정의 그러는데, 이 정의는 뭡니까? 의미라는 뜻도 있죠. 정의, 의미. 그 다음에 그것은 뜻을 의미하죠. 근데 이 유사한 단어가 있는데 정의와 개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념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개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지가 누군지도 모르면 개념이 없다 그러죠. 개념 없는 사람. 또 지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자기가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개념 없는 사람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 자, 여러분 지역사회 복지론을 수강하는데 여러분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개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개념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 속에는 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들어있죠. 가치와 세계관.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 표현하는 언어나 표정이나 행동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표현되고 나타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사회 복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의 이제 특성에서는 뭐 이렇게 이념이 있고 또 이렇게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교과서하고 강의안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복지의 이론이 있는데 사회통합이론, 가족주의, 국가주의, 지역사회 상실이론, 지역사회 개방이론, 공동사회, 이익사회.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뭔지, 지역사회 복지가 뭔지, 그 다음에 개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지역사회의 어떤 이론에 대한 학자들의 이론을 정리해 놓은 것은 여러분이 이제 복습하시고 교과서를 통해서 충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사회 복지에 그러면 대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상은 어떤 그 범위와 대상을 의미하는데, 자, 대상을 의미할 때 우리는 인물로, 사람으로 분류한다면 지역사회 복지의 대상은 아동, 청소년, 그 다음에 노인 이렇게 구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성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교정복지론, 또 학교복지론, 또 의료사회복지론 이렇게 또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느냐, 어떤 특수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렇게 우리는 그 사회복지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사회복지가 현장에서 실천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교과를 공부할 때 사회복지 개론을 공부하죠. 그 다음에 개론이 가장 중요한 개론이죠. 모든 이론들을 짧고 명확하게 핵심적인 것만 개론적인 것을 공부하는 것이 사회복지 개론이죠. 근데 사회복지 개론 속에는 다양한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뭐 100% 거기에 수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 개론을 공부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사회복지 정책을 공부해야 되죠. 그 사회복지 정책에 따라서 그 정책론 중요하죠. 자, 정책론이 중요하면 정책에 따라서 사회복지를 실행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죠. 법제론. 그 다음에 그걸 실행하려면 또 조직이 필요하죠. 그 행정론. 그래서 사회복지 개론, 정책론, 그 다음에 법제론, 행정론.
조직이 있으면 자, 실천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론. 자, 실천론 좌우로 또 있습니다. 자, 실천하기 위해서는 실천 기술론.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또 풀어오는 개발과 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법제론 아래 있었는데 법제론 또 거기에 가지치기 하면 뭐 사회보장론 같은 거. 그렇게 되죠. 그 실천론 앞에는 기술론, 인행사, 풀어온 개발과 평가. 또 있죠. 조사론. 왜냐하면 실천 과정에서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교과목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천론에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실천 과정에서 지역사회 복지론이 중요하죠. 그 지역사회 복지론은 어떻게 보면 밀접한 작은 단위의 직접적인 사회복지 실천 대상이 있는 그 공동체, 바로 이 지역사회 복지론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개론도 공부해야죠. 정책론, 법제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론. 그 다음에 법제론 옆에 사회보장론 같은 거. 그 다음에 조직이 있으니까 이제 실천론이 필요하죠. 실천을 잘하기 위해서 조사론, 인행사, 풀어온 개발과 평가,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는 실천 과정에서 진짜 현미경처럼 확대하는 지역사회 복지론. 그러니까 지역사회 복지론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복지론을 잘 이해하고 지역사회 복지를 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교과목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서 이제 대상에 따라서 아동이냐, 여성이냐, 청소년이냐, 노인이냐, 또 이제 기관들이나 이제 집단을 생각할 때 이제 학교냐, 이제 교정, 복지론, 이제 형무소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또 대상이 또 달라지죠. 그 다음에 병원. 그래서 복지론이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상에 따라서 필요한 그 교과목들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특별히 더 실천 과정에서 특색 있게 공부하는 것이 또 있죠. 그것이 이제 그 점심보건사회복지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학교사회복지론, 그 다음에 의료사회복지론은 사회복지사 2급 소유자가 1급을 합격하고 1급 소유자가 일정 기간의 재직 경험과 그 다음에 일정한 연수 시험을 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시험을 봐야 되죠. 2022년부터 국가자격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이것은 이제 학교 경력, 또 병원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증이 있는데 사회복지 2급, 1급 다음에 또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또 정신사회복지사.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료분석사. 조사론을 공부 잘해서 자료 분석을 잘하는 분석사. 이것도 이제 국가 자격증이 22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사회복지 교과목들을 여러분이 자격증 받기 위해서 의무적인 17과목만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교과목은 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역사회를 잘 이해하고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실천이 잘 이렇게 진행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주관하고 주체하는 그런 사회복지사로서 자질을 여러분이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 복지의 위치, 포지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교과목을 이렇게 열거하는데 이것은 제가 대면 수업 때 흑판에서 한 번 더 교과목을 이렇게 뿌리를 어떤 그 과목이 더 중요한지 뭘 먼저 공부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도표로 제가 이제 석사 과정에서는
나무를 이제 중심으로 교과목을 이렇게 제가 표기를 했었는데 가능하면 제가 유인물로도 이렇게 나눠주면서 지역사회복지론이 모든 교과목 중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대면 수업 때 다시 그것은 다루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복지에 관련된 이제 개념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이제 대면 수업 때 다시 복습이 이루어지게 할 겁니다. 그때 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강의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면 카톡 보낼 수 있습니다. 저한테 또는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면 당장 답을 내가 드리지 못할 때 있습니다. 일정 때문에. 그러나 저녁이나 그 다음날 제가 점검하면서 가능한 성실하게 답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